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하고 뉴스를 봤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껏 분노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방금 전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좀 마음을 달래주네요. 관세 협상 팩트 시트가 완성됐고 핵 잠수함도 승인되고 전작권 환수까지 전향적으로 논의된다는 잼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죠. 대왕고래 같은 개사기 말고요. 그나마 좀 분노를 다스리고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좀 다뤄볼 텐데요. 오늘 배경 자작나무입니다. 우리 자작나무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칠보산 자작나무인데요. 칠보산이 전국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영덕에도 있고 충북 괴산도 있고 그러던데 영덕에 칠보산에서 찍은 자작나무 숲인데요. 예, 자작나무 숲에 가을이 깊어가는 사진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놀러 가셨던가 봐요. 오는 길에 또 해인사에서 단풍도 찍어서 보내주셨던데 이따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현님, 기분 좋게 과메기 먹방 같이 하려고 낮술 대기하다가 과메기 세팅하고 있었기 깜빵 갔나 뉴스 보다가 에라이 조세진 그러시는데 조세진이 아니고 남세진이죠. 근데 오늘 과메기 먹방인 거 어떻게 하셨대요? 남태현님? 야, 제가 지난주에 오늘 과메기 한다고 그랬던가요?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그랬어요? 있었고요. 조세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성어인데 욕인 것 같습니다. 모르셔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세진이라는 남세진을 알면서 네. 차마 시옷을 못 붙인. 차마 네. 남편이 그러실 수 있어요. 이은주님, 세상이 묘합니다. 늘 채찍과 당근을 양손에 쥐고 국민을 그나마 숨쉬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신만만 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도 말라는 하늘의 큰 뜻인가요? 오늘은 불화산 같은 화가 아니라 불화산 같은 화이팅으로 우리 다 같이 더 힘을 냅시다. 아자아자 하셨는데 그럽시다. 자,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오늘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탐탐TV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힘에서 왜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자, 팩트시트 나왔습니다. 이제 또 뭐라고 할지 또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표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띄워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예, 자, 팩트시트 완성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동안에 왜 합의문이 없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알리지 않는 이면 합의 내지는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이 종이로 된 문서를 가져와라 이러면서 계속 닥달을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안보 관련해서 원자력 그 추진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할 내용이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알려져 있었고요. 결국 지난번 경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16일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상 간에 합의하고 나서 알려졌던 내용들이 이제 문서로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라고 저희가 이제 내밀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정상 간에 나눴던 이야기 합의됐다고 발표됐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던 바대로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 아주 참 유식해지는데 팩트시트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팩트시트라고 하는 게 이제 협상 끝나면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러는 거죠? 공동 설명 자료를 하는 거니까 예. 공동이 한다는 건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양자 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속이 부글부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감사하겠습니까? 거의 그 강도 같은 행태를 보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어떤 한미 동맹의 관계 속에서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 직접 대통령이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러지 마라 국민의힘. 계속 뒷덜미 잡고 난리를 치냐. 나 지금 트럼프랑 협상하기도 힘들어 죽을 판이었어.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통령 속은 좀 부글부글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 간의 팩트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맞게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얼마만큼 한미 간 합의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힘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의 암적인 존재는 아마 국민의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도 어떤 예를 들면 딴지를 걸지 좀 저희가 좀 잘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좀 비판적 감시의 시선을 가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잘된 합의를 했고 선방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란 극복 이후에 또 다른 관세 전쟁 속에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 언제 나오나 걱정했는데 저는 이거 나오면은 또 코스피가 막 올라가고 그럴까 했는데 꼭 또 그렇지도 않네요. 지금 코스피가 4,068인데 어제보다 2.4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는 나올 거다. 뭐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컸던 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선반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예. 당연히 팩트시트가 이제 금년간에 나올 거라고 이 우리 시장은 예상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앵커님과 동일하게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직접 발표가 있었고 백악관도 사실은 동일한 시간에 팩트시트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뭐랄까 좋은 방향으로 출렁이고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선반영이 됐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인상적인 장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언제 나오냐라고 팩트시트가 대부분 이제 언론들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곧바로 나오는 팩트시트, 왜 한국은 맨날 늦나? 이런 제목의 보도들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진짜 이제 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그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나라 간의 협상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법이 지배하는 협상이 아니라 외교라는 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고 대통령께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버티는 전략만이 유효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고충을 애국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라는 관점에서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 서운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자들의 질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트럼프 입에서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할 거란 언급이 나왔고 그걸 물꼬를 터서 야당이나 언론이 이거
우리가 건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건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니까 오늘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기자의 질문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럼 장소도 합의한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협상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사실 논의가 좀 집중됐던 것은 핵잠 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농축 재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이 계속 이제 논쟁거리였던 것이 장소 한국에서 건조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뭐 우리만 발표한 게 아니고 미국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식을 포함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합의하고 하는 것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던 것 다 사실은 이제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종욱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부글부글 끓었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참 소회를 밝혔어요. 우리의 유일한 힘은 버티는 힘이었다. 참 표현이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에휴,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나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참 그 협상 이제 결과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네. 참 애를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한마디로 요약하면 짠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멈칫하고 표현을 바꿨습니다만 비자발적 협상을 강까지 하다가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적 흐름에 의하면 야 우리가 이 협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자발적 협상을 우리가 강요받아서 하는 건데 그걸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취지였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면 이제 외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강자에서 확 걷어들이고 이제 보다 순화된 단어로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 내비쳐진 거죠. 우리가 뭐
문서화된 한미 FTA로 그동안 관세 없이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뭐 기본으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 협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건데 자꾸 뒤에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인간적으로 서운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참 그 발표 내용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느 부분이 가장 놀랐냐면 그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 군함을 이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건조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영토 외에서의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중요한 그 무기를 생산할 때는 자국 영토 내에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미국 법에 의해서. 근데 다만 특별한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고 특별 허가 형태로 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뭐 한미 간의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 땅에서 건조하기로 한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미국 쪽이 미국 국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의 특별 허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의 군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충격적이고 거죠. 아주 예. 빅 뉴스입니다.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런저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맨 처음에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왔을 때도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미국은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 실력이 없어요. 왜? 갖춰져 있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려면 아마 한 10년도 더 걸릴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굳이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가 뭘 모르고 한 건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만들 테니까 허가만 해. 그렇게 된 거죠. 협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건조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방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관세 협상 가지고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또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좀 황당하죠.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것 뭐 서로 계약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서로 이렇게 뭐 적절한 비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뭐 1년이나 2년 지나면은 서로 얼마를 올리냐 하는 과정에서 여기 좀 더 달라 또 너무 많다 이런 거야 뭐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없던 것을 갖고 와가지고 야야야 이것 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형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FTA 체결해서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25%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러면 일단 돈을 좀 내봐. 그래가지고 15% 협상을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힘 비롯해서 호사가들의 입을 통해서 야 그거 원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못 받게 생겼는데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이랬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원금 회수 가능하고 그거 그냥 공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 취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핵 재처리 그 사용 권한에 관해서 이거는 뭐 그 모두가 원하는 거긴 했지만 특히 보수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 정권에서도 확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그 지지를 얻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그 공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도 자연스럽게 아마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이 아마 내년 1월쯤 선고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거 관세협상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몰아치고 다 토해내고 그래야 될 텐데, 김종국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군다나 미국 대법원 구조가 보수가 더 많이 6대 3이죠. 예, 돼 있는데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보수 쪽 판사들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관세라든지 세금은 다 의회의 권한이니까. 혹시라도 이거 관세협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내려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수가 6대 3 구도였는데 이 관세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문제 자체가 입법권을 훼손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릴 거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뭐 올부터 내년 초까지 이 발표가 나올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문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다시 또 건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이 돈 벌어가지고 하려는 게 뭔 줄 알아? 국민들한테 돈을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당신들이 이번에 그 결정을 이렇게 내버리면 국민들이 받을 돈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뭐 그 후에 러트릭 상무장관인가 나와서 그 얘기는 아니고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갈 거고, 저는 만약에 이거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에 부결된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미 제가 볼 때 레임덕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내년 11월 중간선거 같은 경우도 근데 어려운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야, 그런 결정이 날까? 저는 그런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자유무역주의라는 체제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타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아마 이제 쟁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지금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이제 1심과 2심은 그럴 권한이 대통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뭐 사문화됐던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32조라는 것이 외국산 수입 제품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거나 국가 안보상 중요한 산업이나 물품에 대해서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미국 내의 생산 능력이 약화된다라고 판단하면 232조를 적용해서 미 상무부가 이것을 결과를 보고받고 관세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행정부 쪽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만약에 유지하게 되면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세 협상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또 다른 해석들도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뭐 지금까지 걷어들였던 이 관세들을 다 토해내게 되는 것이고, 한미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함께 했던 이 협상 자체가 이게 뭐 이제 무산이 되는 것이니까 국제 질서의 대혼돈 상태가 되는 거라서 과연 그런 부담을 대법원이 짊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여태까지 걷어들였던 관세를 도로 돌려줘야 되냐? 그거를 아마 지금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아주 많은 종류의 품목관세로 다 돌려서 바로 돌려서 그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하는 형태로 해서 안 돌려주는 그런 식의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 근데 또 그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 그리고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이렇게 많은 품목에 대해서 품목관세를 다 개별적으로 매기는 게 가능하냐, 이걸 놓고 또 법률적인 쟁송이 미국 내에서 붙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다 끝나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벌써 뭐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우리나라로 돈 많이 끌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나 잘하지요. 또 많이 시켜주시고 또 혹시 한 번 더 시켜주면 좋아요. 이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또 나이가 몇 개입니까? 좀 욕심도 자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나마 우리의 참 속타는 마음을 달래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네요. 오드리를 사랑한 여자 공감합니다. 짠해요 우리 대통령. 공주님 대통령님 업어드리고 싶네요. 공주가 업어주면 좋겠죠. V고스트님 나의 국가대표가 너무 짠하다. 그래도 잘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시길 응원하고 믿습니다. 안중찬님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큰 일꾼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은 무한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대통령 잘 뽑은 국민의 홍복이다. 이러셨는데 예, 이 소식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참 속이 많이 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저거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그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해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